반갑습니다. 이거 뭐 안 일어나셔도 돼요. 네. 어디이십니까? 성주시. 예, 멀리서 오셨네. 아니요, 오랜만에 또. 사투리는 고쳐지지가 않네. 서울을 그리 자주 와도. 그냥 상대방이 사투리를 쓰면 저도 사투리 따라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울만 쓰면 저도 서울만 쓰고. 그 표준어 쓰는데 좀 같이 레벨을 맞춰서 해야지.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창에서 또 법무사님이 서울에 상경을 하셔가지고 같이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두 번째죠. 벌써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한남도일 잠금할 때 우리 도와주셨던 법무사님이고, 먼 길 행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로고는 가리고. PPL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신선 노름을 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2, 3년 동안 이 주택시장에 좀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뼈아픈 일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 전세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 쪽에 업을 하시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좀 뭐 이렇게 썰을 좀 풀어주실 게 있을까? 전세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자세히 많이 나오고, 약간 좀 흥미있게 제가 이제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 조금 뭐 흥미 갈 만한 썰을 그냥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 그렇죠. 그 전세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나라만 가지고는 약간 좀 특별한 거죠. 사실 전세라는. 맞아요.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한 제도죠. 저희가 그 금지사항 등기라고 있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뭐 현업에 있지만 보통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잘 없어요, 사실. 뭐 저희 뭐 분양해가지고 거기서 뭐 입주 예정자들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금지사항 등기 해주는 경우는 좀 간간히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제 잘 없죠. 잘 없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했던 사례 중에 그 아파트 이제 전세 계약을 하셨는데, 그 등기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금지사항 등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식 명칭이 금지사항 등기. 그렇죠. 근데 요 금지사항 등기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냥 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을 뭐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지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금지하는 등기를 금지사항 등기라고 해요. 제한 권리 설정 자체를 금지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더라고. 이 전세를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거 금지사항 등기 어렵다. 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이거 약간 전세 하지 말고 다른 집을 구해라.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분이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들어갔는데 한 몇 달 안 지나서 이제 연락이 다시 왔는데, 그래서 이게 몇 달 뒤에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는데 그 집에 이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가. 단독주택이었어요? 아파트요. 아파트? 심지어 아파트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금지사항 등기 그 등기지만 이미 전세권 계약할 당시에 그 집주인 소유자죠. 소유자분이 이미 뭐 국가에 대해 연체도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이 된 거죠. 그럼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런 위험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원래 이제 그 분양권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1년 무슨 사건이 터지겠냐 하고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갈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경매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분양 받아놓은 집에 실거주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 거주로 이제 있으려고 용도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지사항 등기 이후에는 이제 전세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를 이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를 설정을 못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도 안 될 뿐더러.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의 세금도 연체되고 이러다 보니 이게 경매 넘어가서 결국에는 전세금이 한 1억 5천 정도 됐는데 다 날라갔어.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팁이 그냥 두 개를 얘기를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있네.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특히나 위험한 거. 그리고 이제 중개사님들이나 법무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건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왕이면 뭐 중개사님들 통해서도 하지만 소유자의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 아셔야 될 게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당일세라고 해서 1순위. 이왕이면 좀 불안하다 싶거나 이러면 금액이 높으면 그 소유자의 이제
이제 체납이 돼 있는지 국세나 지방세 이런 맞아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제도가 개선이 좀 됐지만 원래 우리 법무사님 말씀하신 이 당해세 부분이 등기부상에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임대인이면 임대차를 맞추기 전에 서류를 가져와서 뭐 체납 내역을 확인을 해주는 게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문제점은 세금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알려주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예, 뭐 법원에 물어봐도 안 알려주고, 뭐 경매과장님, 예, 뭐 경매과장, 경매계도 사실 그런 부분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당해세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게 계약할 때 미리 뭐 받아보셔서 뭐 완납 증명서를 받으시든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전세 같은, 이거는 좀 흔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세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1억인데 전세가 1억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갭이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그 집을, 근데 그걸 또 제가 이제 말리잖아요. 이거는 위험하다. 왜 위험한지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왜 위험하다, 다른 물건 알아봐라 해도 꼭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매매 금액이 시가가 1억인데 그 집에 전세권 1억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1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그러니까 다음 들어올 전세권자한테 받아서 주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아파트나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된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아파트 금액도 떨어지지만 전세 금액도 떨어져요. 맞아요. 1억짜리가 만일 아파트가 떨어져서 만일에 8천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들어올 전세도 1억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럼 8천 또는 7천으로 들어오면, 맞아요, 내가 들어왔을 때 1억이지만 2, 3년 뒤에 지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2, 3천이 떨어졌다. 그럼 뒤에 들어온 사람이 7천, 8천 들고 들어오면 집주인은 현금은 없고, 그럼 2, 3천 갭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대부분 집주인이 정말 이렇게 현금이 있거나 뭐 아니면 재산이 있는 경우엔 뭐 저희가 부동산 뭐 경우에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뭐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사실 법적인 거고, 보통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재산이 없어요, 실질적인. 그러면 그 갭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받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좀 담보 가치가 좀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가 2억이면 전세가 뭐 1억. 그럼 1억 정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건들 좀 찾아보시는 게 좋죠. 저희도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좀 안정선에 가 있는 매물들을 좀 하려고 권장을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이제 법무사님 얘기하셨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뭐 수요와 공급이든 주변 시장의 요인에 의해서 실수요만큼의 그 변동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작다면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뭐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우리 법무사님이 두 가지 팁을 이제 전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 결론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은?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을 못 받아요. 1억 5천가 다 날라간 거예요. 그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못 받았었을 때, 그 지금 세입자분이 그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판결도 받았는데, 제가 이거 실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판결을 받았어. 이 판결을 사실 받기 위한 거는 저희가 강제경매라든지 추심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데, 경매도 그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경매에서 현금만 시켜서 돈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국세 체납되고 이런 사람이 재산이 없죠. 판결은 받았는데 경매나 이런 거 저기 받을 게 현금을 할 게 없죠. 그럼 결국에는 판결 받아서 기분만 좋고 끝이에요.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이 조금 끊겼습니다. 이제 우리 법무사님께서 실제로 수임하셨던 사건을 토대로 전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주택시장과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성이 높은 그런
썰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요새 이제 KTX 타고 이제 내려가야죠. KTX. KTX는 사투리 타도 태워주나요? 타워주죠. 지방에서 형 올라오는데. 네. KTX가 근데 저도 사실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타는데 제가 모르는 정보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타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베네핏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코레일 어플 톡에 보시면 코레일 어플. 여기 막대기 3개 오른쪽에 짝대기 3개? 예. 여기에 보면 여기 어플 제일 첫 페이지 보면 혜택 전기권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거든요. 혜택 전기권. 네. 빨간색으로 했어요. 요거 누르면 여기에 이제 특가 상품이라든지 뭐 전기 승차권 이런 거 이제 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뭐 청소년 드림 또는 다자녀. 제가 요거 이제 주말에 애기들이랑 여행 갈 때 많이 이용하는데 자녀 2명 이상 포함해서 이제 4명이 이제 표를 끊잖아요. 그럼 이제 할인이 들어가요. 애국에 대한 그렇죠. 혜택을 받고 있으시고 이런 거 보시면 전기 승차권이나 뭐 특가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다. 왜냐면 저도 이거 몰랐을 때는 할인 안 받고 이제 제 애기 이제 둘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넷이서 다녔는데 이왕이면 할인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정기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먼 길 조심히 가시고 내려가실 때 여권 잘 챙겨가시고. 알겠어요. 또 뵐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